금방 그만두면 정말 안 되는 걸까? 흔히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도중에 그만두면 안 돼.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만 해. 이 생각의 바탕에는 잘못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노력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노력해서 끝까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아무리 자기가 결정한 일이더라도 왜 싫은 일을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걸까? 어째서 힘든 일을 꾹 참아내야만 하는 걸까? 그렇게 계속 버티면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 회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그 회사가 이른바 블랙 기업이라고 불리는 근로 환경이 열악한 회사라면 어떨까? 그런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한다 한들 얻는 것이 있을까? 대체 누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줄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는 좋게 평가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럴까? 실제로 그렇게 참고만 있는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자기 부정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불만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 태도와 표정으로 회사에 다녀봤자 누구도 당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끝까지 그 회사에 남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결코 당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인간관계보다 역경을 극복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일이든 꾹 참고 견디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 평가가 높아질까? 자기 긍정감은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떤 기분일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웃는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괴로움을 참으며 끝까지가 아닌 즐겁게 끝까지도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야만 한다. 무슨 일이든 금방 그만두는 내가 한심하다 라는 편견을 버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책하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그러한 고민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까지 노력해도 그 끝은 없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 특징은 완전히 완벽한 상태를 이상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언제나 외부의 기준에 신경 쓰며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려 하는 만큼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언제나 1등이 되기를 바란다. 외부의 의무, 규칙, 질서, 상식을 중시하는 그들이 완전히 완벽한 모습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타인 중심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상이라면 더욱더 어렵다. 그 이상은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에는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다. 점수가 매겨지는 시험에도 100점이라는 목표가 있다. 매출 실적이 중요한 회사는 실적 1위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 중심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중간하지 않은 상태, 완벽한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며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목표로 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명쾌한 답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머릿속에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완벽한 상태의 구체적 형태가 없다면 목표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금방 포기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
집을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정리하고 싶어도 완벽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고 다짐하더라도 그 완벽에는 상한선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라도 하기 시작하면 완벽한 상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기술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최소한 어중간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뒤 전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완전히 완벽한 상태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그 또한 어중간한 상태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 목표를 세우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어중간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 어중간하다는 느낌은 목표가 없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도 영영 그 끝은 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소용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표가 없는 목표를 지향하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보람과 만족도 느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힌 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어중간한 상태로 끝날 뿐이다. 애초에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대체 왜 작심삼일이 나쁜 걸까? 대부분의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면 나쁜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만 해 라든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해 라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편견이 당연시되면 무슨 일이든 작심삼일로 끝나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목욕을 하려고 욕실 청소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욕실 청소를 끝낸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만족할 것이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 개운하네. 이제 욕조에 들어가 볼까? 그런데 욕실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 청소를 시작했으니 집 청소까지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아마도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욕실 청소를 끝낸 다음에도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아, 저기도 더럽고 여기도 너무 더럽네. 이와 달리 욕실 청소를 끝낸 것만으로도 끝까지 청소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 집안 청소에 며칠이 걸리더라도 매일 뿌듯함을 느낀다. 아, 오늘은 안방 청소를 끝냈어. 오늘은 작은 방 청소가 다 끝났네. 오늘은 안방 옷장을 깨끗하게 정리했어. 이렇게 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나누어서 하면 오히려 끝냈다라는 성취감을 더욱 많이 느낄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다. 쉬지 않고 한 번에 어떤 일을 끝내려고 하면 중간에 지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해야지 라며 강행하면 되레 일을 끝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중간하고 찜찜한 기분만 남는다. 때로는 작심삼일이 중요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의 잘못된 통념 때문에 작심삼일은 부정적으로만 여겨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티는 인내와 노력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경쟁을 그만두자.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타인과의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은 스포츠의 경쟁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스포츠 선수들은 서로 경쟁자이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오직 자신의 플레이에만 열중할 뿐 다른 선수에게는 무관심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반면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된 사람은 자신이 라이벌로 여기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신경 쓰고 지나치게 의식한다. 혼자서 모든 일의 승패를 따지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스포츠 선수들이 벌이는 선의의 경쟁과 거리가 멀다. 때로는 지나친 경쟁이 자신감을 잃는 원인이 된다.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에서 무관심한 상태로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개운함과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떤 일을 해도 재미와 즐거움과 두근거림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상대방을 의식하고 경쟁하려 할수록 승패의 결과에 뒤따라오는 여러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된다. 그나마 비슷한 실력을 갖춘 라이벌과의 대등한 경쟁은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뛰어난 라이벌을 만나면 이야기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 나 어차피 질 게 뻔해. 좁혀지지 않는 라이벌과의 격차에 좌절하고 패배감에 휩싸여 보람은커녕 오히려 의욕을 잃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경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오로지 경쟁만을 위해 취미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느끼는 순간 취미에 대한 흥미를 급속히 잃는다. 반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의욕이 사그라든다. 취미생활의 이유였던 경쟁 상대를 이기겠다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쟁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승패와 상관없이 승부가 결정나는 순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진다.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소유하려는 마음. 아직도 꽤 많은 남성이 연애를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들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마치 남자는 원래 그러니까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방적인 남성관이나 여성관에는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가 섞여 있다. 연애 관계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느끼는 감도가 높으면 서로 사랑하는 감도도 높아진다. 뇌의 구조를 통해 이야기해보면 소유라는 개념은 뇌관의 움직임에서 생겨난다. 뇌관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인 수면욕, 식욕, 성욕과 같은 원시적 욕구를 담당한다. 서로 사랑하는 감정은 3장에서 말했듯이 되뇌 변연계에서 발생하는 희로애락 등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 한다. 당연히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느끼는 감도도 낮아진다. 그리고 감도가 낮아지면 긍정적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된다.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억제되면 원시적 욕구, 본능적 욕구가 활발해진다. 지금 소개하는 한 30대 초반 남성의 이야기도 전형적인 예다. 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푹 빠져있는 동안에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금방 감정이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연애관계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기 시작하지만 막상 사귀게 되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결국 제가 바람을 피우다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한 여자와 3년이나 5년씩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운명적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뇌관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소유욕도 커진다. 소유하고 독점하고 지배하는 쾌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감정은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순간부터 급속히 식어버린다. 소유에서 얻는 쾌감과 서로 사랑하는 쾌감은 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느끼는 감도가 높으면 연애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일 수도 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정감도 클 것이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내게는 이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괴로운 3년은 미래를 망친다.
무조건 통째로 암기하는 공부법은 학창시절에는 통했겠지만 회사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찾아내는 응용력이기 때문이다. 삶의 지혜나 생활의 지혜도 일종의 응용력이다. 학교와는 달리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잖아. 이제까지 줄곧 책만 들여다보던 사람에게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처럼 충격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잠자코 상사나 선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회사가 더 편해.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왜 난 항상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걸까 라며 자책하게 되는 날이 오면 돌이켜 생각해보자. 어쩌면 당신도 잠자코 시키는 대로만 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시험 전날 교과서를 달달 외워 만들어진 단기 기억은 시험이 끝나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사라진다. 반면에 회사나 실생활에서 겪은 일은 체험을 통한 진짜 경험이 된다. 진짜 경험은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적이다. 기억과 감정이 합쳐지면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는다. 운전이나 수영처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몸에 익은 기술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장기 기억 덕분이다. 딱 한 번이었더라도 큰 충격을 받거나 인상 깊었던 일은 장기 기억으로 뇌리에 박힌다. 즉, 반복되거나 강렬한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확고한 신념으로 의식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조차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어떻게든 3년만 참고 버티면 이직할 때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3년을 더 다닌 뒤 퇴사했다고 가정해보자.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3년 후에 나는 3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3년이 당신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즐겁지 않으면 꾸준해도 소용없다. 일본의 격언 중에 꾸준히 하면 힘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타인 중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지금 하는 일에서 즐겁고 재밌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다면 오랫동안 해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원래 좋아서 하는 일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즐겁다라고 느끼는 일은 꾸준히 할수록 힘이 된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힘들지만 재취업할 때 유리하다고 하니까 적어도 3년은 버텨야지. 아무리 괴로움을 참아가며 오랫동안 일한들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 작심삼일.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만두기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오늘 하루 24시간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내일 이어서 하면 된다. 꾸준함이란 한 가지 일을 다음 날에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매일 중간에 그만두기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고 싶다는 긍정적 욕구가 계속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욕구를 오랫동안 간직하거나 욕구가 샘솟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다. 꾸준히 해야지 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다짐해도 어려운 일이다. 꾸준함에 집착하면 할수록 다그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그만두게 된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씩 부정적 생각 버리기. 가장 빠른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조금씩 버리는 것이다. 여러 부정적 생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쟁의식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간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이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한다. 반면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느끼는 감각은 점차 퇴화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느낌은 둔화하고 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는 것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승리만을 목표로 삼으면 승부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된다. 꾸준함은커녕 경쟁만으로 지쳐 쓰러지고 경쟁에서 패배하면 의욕도 없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쟁 때문에 감정과 오감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 꾸준함의 원천인 하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경쟁은 순기능보다 더 많은 역기능을 가져온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타인과의 경쟁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과 같은 의미이다. 우월하게 보이고 싶다, 바보 취급 당하고 싶지 않다,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어중간하면 안 돼 라는 생각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해내야만 해 라는 생각은 또 어떤가?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강요이기도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라며 타인과 자신을 닥달하면 오히려 금방 그만두고 싶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자. 마음 깊은 곳에 무력감이 가득하면 앞서의 남성처럼 앞이 깜깜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어떤 일을 해도 만족감이나 충족감,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억지로 참으며 끝까지 노력하면 부정적 생각만이 커질 뿐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기쁨은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지면 인내심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관점을 180도 바꾸어 자신의 마음과 욕망에 집중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생각과 행동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 가장 먼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느끼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 알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필요한 기본이다. 내 마음을 알아야 자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다 보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동기도 발견할 수 있다. 난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일단 이거라도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통해 동기를 알았으니 이것도 나에게 좋은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처음부터 동기가 이랬으니 오래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자신을 인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역시 자신을 위한 일이다. 조금 더 버티다가 그만두게 되더라도 역시 안 되겠어. 그만둬야지 라는 결단이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결정이라면 스스로 그만둘 수 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 내 마음을 기반으로 한 결단은 자신의 의지가 갖는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렇게 행동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좋은 일이 쌓이면 스스로 인정하고 믿는 자기 신뢰로 이어진다. 꾸준함에 집착하지 말자. 좋은 일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다. 금연을 예로 들어보자. 우선 금연을 결심한 것 자체가 나에게 좋은 일이다. 하루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금연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더라도 처음보다 두 번째 금연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이건 역시 좋은 일이다. 세 번째 금연 기간이 더 늘어나면 두말할 것도 없다. 자기중심 사고방식에서 작심삼일은 절대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있다. 그래야만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끝까지 해내지 못한 일들에 집착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로 자책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의지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좀 더 하고 싶다는 의욕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꾸준함의 비결이다.